정말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의 한 유명 음식 체인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인분을 끓여낸 된장국 속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 국을 이미 수백 명이 먹었다면?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본사도 2달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초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은 청결의 나라라는 환상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편의점은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음식점의 주방은 언제나 위생적이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 역시 처음 일본에 여행 갔을 때는 그런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신주쿠역 주변을 걸으면서 와, 이렇게 번화가인데도 쓰레기통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지?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본은 청결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일본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쿄에서 11년간 유학했던 친구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과 실제 위생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야. 내가 살던 아파트는 밤만 되면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어. 오사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지영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일본 음식점들, 특히 오래된 가게들은 주방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손님들에게 보이는 공간만 깨끗하게 유지하죠. 실제로 최근 일본 현지 SNS에는 유명 체인점의 주방 뒤편이나 창고에서 찍힌 충격적인 사진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모습, 썩어가는 식재료, 심지어 해충이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일부 가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식품위생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일본은 습도가 높고 목조 건물이 많아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정작 방역 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청결한 일본이라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일본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2025년 초 일본 식품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규동 체인점 타케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물질 사건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본 현지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한 이 사건은 처음에는 작은 해프닝처럼 보도됐지만 이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도쿄 신주쿠 지점에서 한 손님이 주문한 된장국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국물을 마시다가 이상한 촉감의 숟가락으로 건져 올렸는데 그것이 쥐의 꼬리였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오사카 지점에선 도시락 반찬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단 한 건이 아니라 같은 날 3건이나 발생했어요. 한 직장인은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김에 쌓인 검은 물체를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죠. 처음엔 그냥 검은 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자 요시다 씨의 인터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타케야의 대응이었어요. 이 회사는 이 사건을 무려 2달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묵인하고 넘어가려 했던 거죠. 결국 SNS를 통해 사진이 확산되자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후였습니다. 타케야 본사 측은 일부 매장의 위생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이며 전체 매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고발에 따르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 익명의 전직 직원은 주방 내부는 항상 더러웠고 식재료 보관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뒤늦게 타케야 전 지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매장은 경미한 문제점만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철저한 조사였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은 의구심을 품었죠.
한 일본 위생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위생 점검 시스템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사전 통보 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기준도 상대적으로 관대하죠. 실제 일상적인 위생 상태를 파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 사건 이후 타케야의 매출은 3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불과 3개월 후 사람들이 다시 이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사실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었죠. 타케야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 식품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대형 라멘 체인 메이슈 라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단순히 이물질이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 그 규모와 심각성이 훨씬 컸습니다. 메이슈 라멘은 일본 전역에 약 350개 매장을 가진 유명 체인점으로 특히 돈코츠 라멘으로 유명했어요. 이 체인점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앙공장에서 육수를 대량으로 만들어 각 지점에 배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중앙공장에서 발생했죠. 2023년 3월 도쿄 근교에 위치한 메이슈 라멘의 중앙공장에서 무려 500리터 용량의 대형 육수 냄비에서 쥐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단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나 됐어요. 이미 이 육수는 약 28개 지점에 배송이 완료된 상태였고 대략 4,500명의 고객이 이 육수로 만든 라멘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됐죠. 냄비 바닥에 검은 물체가 보여서 건져봤더니 공장 직원 카토 씨의 증언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재료의 찌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쥐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가. 공장 책임자는 이 사실을 발견 즉시 본사에 보고했지만 본사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소비자 패닉을 방지하고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라는 이유였죠. 결국 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직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졌어요. 그는 익명으로 일본의 한 대형 뉴스 매체에 제보했고 당시 찍었던 사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쥐 사체가 보였고 이 뉴스가 보도된 후에야 메이슈 라멘 측은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식 사과문의 내용이었지만 내부 고발자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이 공장은 평소에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쥐가 자주 목격됐고 바닥은 늘 기름때로 미끄러웠으며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위생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보건당국은 메이슈 라멘 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결국 공장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식은 일본 내에서조차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대형 언론들은 짧게 보도하고 넘어갔고 일부 소비자들만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었죠. 일본은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문화 전문가 이진우 교수의 말입니다. 이런 식품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메이슈 라멘은 영업정지 한 달이 끝나자마자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영업을 재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건강한 식품 안전 문화일까요? 일본에는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클사이 모노니 후타오스루, 직역하면 냄새나는 건 뚜껑을 덮는다라는 뜻이죠. 이 속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표면적으로 감추는 경향을 빗댄 표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재 일본 외식 산업의 위생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식품 위생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현지 전문가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식품위생학 교수 타나카 히로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위생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 날짜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날만 특별히 청소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도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고나 개선 권고에 그치고 실제로 영업정지나 폐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런 관대한 제도는 업체들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문제가 생겨도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죠. 도쿄에서 20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사토 케이지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식품 안전에 적용되면 위험해요.
소비자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일본의 기후와 건축 특성도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본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이 밀집해 있어 쥐나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많은 건물, 특히 오래된 식당들은 목조 구조가 많아요. 나무는 습기를 흡수하고 해충이 숨기 좋은 재료죠. 한 방역 전문가는 일본 전통 가옥이나 오래된 상가 건물은 구조적으로 해충 방제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음식점의 약 35%가 정기 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많은 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 방역 대신 시중에 파는 살충제로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 음식점들은 손님이 보는 공간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요. 하지만 주방 뒤쪽이나 창고는 전혀 다른 세계죠. 일본에서 10년간 요리사로 일했던 김준호 씨의 증언입니다. 특히 오래된 가게일수록 심각해요. 바닥 틈새로 바퀴벌레가 뛰어다니는 걸 자주 봤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타케야나 메이슈 라멘 같은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도 초기에는 SNS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잠잠해졌어요. 심지어 한 달 후에는 다시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생겼죠. 일본 소비자들은 의외로 쉽게 잊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운동가 미야자키 아유미 씨의 분석입니다. 이런 태도가 기업들의 진정한 개선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지난달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고객이 주문한 국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즉시 사과하고 음식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리도구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고 그 파편이 음식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오늘 발생한 이물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매장의 조리도구를 긴급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매장은 내일까지 임시 휴업하고 전체 주방 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대응 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전 매장에 걸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죠. 한국의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배달앱 리뷰,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즉시 공유하죠. 오늘 주문한 치킨에서 머리카락 발견했어요. 사진 첨부합니다. 이런 게시물 하나가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천 명이 보고 댓글을 달아요. 한국의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소비자학과 정민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런 특성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어요. 업체들은 소비자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위생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방역업체를 부른다고 해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에요. 한번 위생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한국의 방역시장은 이런 수요에 맞춰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500개의 방역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식당뿐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 심지어 작은 분식점까지 정기적으로 관리해요. 방역업체들은 단순히 해충 퇴치뿐 아니라 위생 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업종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 1회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오픈 전에 30분간 전체 매장을 소독합니다. 서울의 인기 베이커리 체인점의 위생 매뉴얼 내용입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가 한국 외식업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한 소비자들의 신고도 매우 활발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식품 관련 불만 신고는 무려 3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의 약 85%가 48시간 내에 현장 조사로 이어졌다고 해요.
저희는 모든 신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에요. 식약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품위생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외식 산업은 빠르게 위생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결국 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번 취재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방역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방역 전문가 박종현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단순히 해충을 잡는 것을 넘어선 종합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박 씨의 첫마디였어요. 우리는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죠. 방역 프로세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식당의 구조, 주변 환경, 음식 종류 등을 분석해 맞춤형 방역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해충 모니터링, 차단제 설치, 살균 소독까지 진행하죠. 심지어 직원들에게 위생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식당은 연간 해충 발생률이 5%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치죠. 박종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레스토랑들은 평균 1520%의 해충 발생률을 보인다고 하니 한국의 방역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어요. 특히 2022년부터는 위생등급제를 전면 도입해 식당들의 위생 상태를 매우 우수, 좋음의 세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점검을 통과해야 해요. 주방 구조부터 식재료 보관, 직원 위생 교육까지 총 31개 항목을 평가받죠.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매니저 김태호 씨의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홍보에도 도움이 되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체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본사 차원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죠. 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는 월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위생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면 즉각적인 영업 중단 조치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자산은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한 매장의 위생 문제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위생관리팀 이민석 팀장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도 발달해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이 식품 안전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현장 점검에 동행하거나 불만 신고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니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5년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최영희 씨의 말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식품 안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보람을 느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단순한 해충 퇴치를 넘어 예방 관리 감시 개선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항상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결코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식약처 관계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위생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위해 도쿄와 서울의 음식점 주방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도쿄의 한 유명 일식당, 외관은 정갈하고 손님이 앉는 공간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조리대 아래 쌓인 기름때,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도구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식재료. 겉모습과는 달랐죠. 이것은 우리 전통장 항아리입니다. 73년 동안 씻지 않았어요. 그 항아리에서 우러나오는 맛, 이게 우리 맛의 비결이죠. 그 식당 주인의 자랑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직접 보이지 않는 부분의 청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반면 서울의 한 한식당 주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리대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어 쉽게 소독이 가능했고, 식재료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모두 위생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주방 구석구석에는 해충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방을 공개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손님들이 언제든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 식당의 오너 셰프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까지 중요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위생 교육이 주로 예절과 표면적인 청결에 중점을 둡니다. 손님 앞에서는 항상 깨끗해 보여야 한다는 원칙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제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많은 요리사들이 위생보다 전통과 맛을 우선시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 강하죠. 도쿄에서 20년간 요리사로 일한 한국인 최재영 씨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손질하는 도마와 야채를 썰은 도마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의 위생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에서는 식재료 관리부터 교차 오염 방지, 개인위생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브리핑 때 위생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요. 직원들의 손톱 상태부터 냉장고 온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죠.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매니저 박지연 씨의 설명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리가 한국 식당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더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의 인식 차이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장인들이 만드는 음식이니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최근 연이은 식품 안전사고로 이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훨씬 비판적입니다. 저는 새로운 식당에 가면 항상 화장실을 먼저 확인해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주방도 깨끗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서울에 사는 김미영 씨 32의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위생 문화가 보여주기식 청결에 가깝다면 한국의 위생 문화는 시스템화된 청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 식품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접근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위생은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주방 구석구석, 냉장고 안, 심지어 배수구까지. 이런 곳들의 관리가 실제 식품 안전을 결정하죠. 한국식품위생학회 정승호 교수의 말이 이 장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식품위생 실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취재를 마치며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청결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식품위생 전문가 이현우 박사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종종 일본의 깨끗해 보이는 거리와 정갈한 음식점에 감탄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발전된 위생 시스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투명성과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루며 소비자와 업체,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리뷰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철 회장의 말입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왔어요. 실제로 한국의 외식업계는 소비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배달앱에 달린 별점 하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판 하나가 전체 산업의 표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식당들은 보여주기식 청결이 아닌 실질적인 위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주방을 오픈 키친으로 운영합니다. 손님들이 모든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것이 저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인기 레스토랑 오너 박지훈 씨의 말처럼 한국의 많은 식당들이 이제 위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큰 몫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음식점의 약 30%를 불시에 점검했으며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매장은 48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있기에 한국의 음식점들은 항상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방역 시스템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한국의 방역 산업은 2025년 현재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충 방제 시스템과 살균 기술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수출되고 있어요. 한국의 방역 기술은 이제 단순히 해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AI와 IoT 기술을 접목해 더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한국방역협회 윤정우 회장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의 결과 한국의 식중독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전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15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죠. 대한민국은 이제 맛의 나라를 넘어 안전한 음식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책연구소 황석준 소장의 평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청결한 일본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개선하는 문화, 소비자와 업체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위생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짜 청결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청결은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고치고 지켜내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리뷰 하나, 댓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바꾸고 시민 한 사람의 감시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식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